소상자가 호남의 한 산에서 무공을 연마할 때 우연히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독을 내뿜어 뱀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즉시 그 독두꺼비를 잡아 독을 채취했다. 그런 다음 맹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그 독을 시험해 본 결과 그때마다 독을 마신 맹수들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때부터 소상자는 조심스럽게 독가루를 만들어 비상시에 무기로 썼다. 소상자는 곡상봉 끝에 특수한 장치를 만들고 조그만 단추를 누르면 곧 독가루가 발사되게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곽정은 독가루를 마시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 내공이 얼마나 강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상자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 곽정은 청년 시절 양자홍이 애지중지 키운 뱀의 피를 마시고 엄청난 공력을 얻은 적이 있다. 이때부터 곽정은 독에 관해 아주 높은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국사와 니마성은 독가루의 공격을 직접 당한 건 아니었지만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비릿한 냄새를 맡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구토 증세가 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급히 뒤로 물러났다. 소상자는 물론 코에 해독약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곽정은 현룡제전 초식으로 소상자의 무릎을 공격했다. 소상자는 곡상봉으로 곽정의 공격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장력에 밀려 5척 밖으로 물러나야 했다. 뒤이어 니마성의 단편이 공격해 들어왔다. 그걸 보고 곽정은 니마성의 가슴을 겨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니마성은 오른손으로 뱀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뱀 꼬리를 잡은 상태로 가슴을 막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곽정의 손바닥이 정확히 니마성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장력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닌가. 니마성은 단편으로 가슴을 막는 순간 상대방의 표적이 가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크게 당황해 뱀머리를 아래로 향했으나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얼굴과 복부에 엄청난 장력이 느껴졌다. 니마성은 급히 땅바닥에 엎드려 공처럼 굴러서 멀리 물러났다. 다행히 키가 작아 동작이 민첩했기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곽정은 잠시 틈이 생기자 큰 소리로 양과를 불렀다. 과야, 어서 가자. 그러면서 곽정은 적들의 공격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물러났다. 금융국사는 곽정이 자신들의 포위를 벗어난 걸 보고 급히 뒤를 쫓았다. 곽정의 등 뒤 수장 정도 떨어진 곳에는 몽골군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10여 개의 창이 곽정의 등을 겨누었다. 곽정은 양팔을 휘둘러 순식간에 10여 개의 창을 밀어낸 후 2명의 병사를 집어 금융국사를 향해 냅다 던졌다. 자, 받으시오. 만약 금융국사가 병사들을 잡으려 팔을 뻗는다면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곽정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었다. 그러나 금융국사는 왼팔을 휘둘러 2명의 병사를 멀리 쳐낸 후 즉시 곽정을 향해 금륜을 날렸다. 곽정은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금융국사의 집요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았다. 그는 금륜을 받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몽골 병사들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일단 군마 속에 몸을 숨기자 탁 트인 공간에서 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행동하기 쉬웠다. 곽정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한 백부장의 말 앞에 이르렀다. 그러곤 팔을 뻗어 백부장을 말 위에서 끌어내린 후 안장에 뛰어올랐다. 그는 군마들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멀리 있던 곽정의 홍마가 휘파람 소리를 듣고 바람처럼 달려왔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양과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일단 곽정이 자신의 홍마에 올라타기만 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몽골의 기병이라도 곽정을 잡지 못할 게 뻔했다. 양과는 다급한 나머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몸을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자세를 취했다.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마광자에게 말했다. 아무 말 말고 저쪽으로 비키세요. 멀리 가실수록 좋아요. 양과는 단전에 기를 모아 비명을 질렀다. 비록 군마가 어지럽게 날뛰고 있어 몹시 시끄럽기는 했으나 곽정은 분명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을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구하러 올 터였다. 그때 마광자가 옆에 있으면 자칫 곽정 손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마광자를 멀리 물러가게 하려 한 것이다. 마광자는 양과가 무슨 뜻으로 자신을 비키라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일단 시키는 대로 멀찍이 물러났다.
한편 곽정은 양과의 비명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며 홍마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양과를 찾아 나섰다. 금융국사는 곧 양과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곽정이 바로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일부러 막지 않았다. 대신 곽정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았다. 양과 곁에 도착한 곽정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급히 물었다. 과야, 왜 그러느냐? 그 말에 양과는 일부러 몸을 비틀거렸다. 보기와 달리 무공이 대단한 놈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로 무기가 부딪히자 갑자기 기가 역류하면서 단전이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 곽정은 마광좌가 숙동곤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광좌의 무공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파악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광좌의 숙동곤에 맞아서 아픈 것이라고 했다면 우둔한 곽정이라도 조금은 미심쩍게 생각했을 터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공에 당했다면 크게 의심받을 일이 없었다. 게다가 곽정은 양과가 어젯밤 내공을 연마하다 주화임마할 뻔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더욱 의심 없이 양과의 말을 받아들였다. 곽정은 양과가 손으로 아랫배를 누르고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걸 보고는 부상이 가볍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어서 등에 업혀라. 내가 업고 가야겠다. 백부님,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백부님이 계셔야 양양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내가 널 데려왔는데 어찌 혼자 도망간단 말이냐. 어서 업히거라. 양과가 망설이는 척하자 곽정은 양과를 들쳐 업었다. 그때 곽정이 타고 온 말이 활에 맞아 길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겨왔던 곽정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과야, 두려워 마라.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곽정은 양과를 업은 채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금융국사, 니마성, 소상자 등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다. 몽골 병사들도 조금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포위해 들어갔다. 홀필열은 막사 앞에 앉아 손에 술잔을 들고 여유있게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득이양양한 표정이었다. 그때 곽정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갑자기 기합 소리를 지르며 홀필열을 향해 달려갔다. 양과를 업은 그의 몸이 몇 번 엎드렸다 일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홀필열이 있는 곳까지 다가갔다. 그 모습을 보고 곁에서 홀필열을 호위하던 병사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크게 당황하며 급히 칼이며 창을 들고 곽정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곽정은 거침없이 창칼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호위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으나 곽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홀필열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었다. 금륜국사는 상황이 위급한 걸 보고는 곽정을 향해 금륜을 날렸다. 그러자 곽정이 잽싸게 고개를 숙여 금륜을 피했다. 그 순간에도 발걸음은 늦춰지지 않았다. 양과는 곽정의 등에 업혀 궁리했다. 만약 홀필열을 인질로 잡으면 몽골군은 감히 곽정을 막지 못할 거야. 복수를 한다면 지금 해야 한다. 양과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곽정을 향해 물었다. 백부님, 제 아버지가 그토록 나쁜 사람이었나요? 정말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나요? 곽정은 난데없는 양과의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신중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실대로 대답하고 말았다. 네 아버지는 적을 아비로 삼아 나라를 배반하고 백성들을 해쳤으니 죽어 마땅했다. 그 말에 양과는 곽정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확신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양과는 군자검을 들어 곽정의 목덜미를 찌르려 했다. 그런데 양과가 군자검을 빼려 할 때 무언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던 곽정의 등에서 뜨거운 열기가 양과의 아랫배에 전해진 것이다. 양과는 문득 어젯밤 자신의 숨소리가 이상해지자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주던 곽정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금 전에도 홍마를 타고 얼마든지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와 주었다. 양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곽정이야말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었다. 양과는 문득 곽정에게서 아버지의 정을 느꼈다.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을 구해주러 온 곽정의 모습이야말로
양과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사실 양과는 친아버지를 본 적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그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하려는 아버지 같은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양과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소상자의 곡상봉이 곽정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왔다. 곽정은 마침 장법으로 금융국사의 금융과 니마성의 단편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자의 곡상봉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든 군자검으로 소상자의 곡상봉을 방어했다. 조심하거라. 봉 끝에 독가루가 숨겨져 있다. 소상자는 곡상봉을 뻗어 양과의 요혈을 찍으려 했다. 양과는 곽정의 등에 엎여있는 상태인지라 몸을 돌려 칼을 휘두르기도 소상자의 곡상봉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곽정이 신룡파미 초식으로 왼손을 뒤로 뻗어 소상자의 곡상봉을 후려쳤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소상자는 충격으로 온몸에 열이 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니마성이 땅바닥을 굴러 가까이 다가와 다시 단편을 뻗었다. 뱀의 머리가 곽정의 옆구리를 찌르려는 찰나였다. 곽정은 금융국사와 소상자를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편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그저 뒤로 살짝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뱀의 머리가 곽정의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곽정은 즉시 운기하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뱀의 머리는 더 이상 살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 틈에 곽정은 왼발을 들어 니마성을 걷어찼다. 니마성은 자신의 무기가 곽정의 요혈을 찌르자 이제 몽골 제1용사의 칭호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던 차에 뜻밖의 곽정에게 가슴을 걷어차이자 고통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한쪽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은 니마성의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갈비뼈가 부러진 듯 싶었다. 금융국사가 기회를 놓칠세라 대뜸 곽정을 향해 장력을 뻗었다. 곽정은 옆구리를 찔려 움직이기가 불편한 상태였다. 만약 금융국사의 장력을 맞받아친다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안 받아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곽정은 최대치의 내공을 끌어올려 금융국사의 장력을 받아냈다. 두 고수의 일장이 충돌하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곽정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곽정의 입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곽정은 비틀거리며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양과에게 말했다. 과야, 내가 적들을 막을 테니 어서 가서 말을 빼앗아 달아나거라.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에도 곽정은 오로지 양과만을 걱정했다. 그런 곽정을 바라보며 양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밀려오는 걸 느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이런 분을 해치려 했단 말인가. 양과는 백부님처럼 용감하고 의리 있는 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곽정의 등에서 뛰어내려 군자검을 휘두르며 곽정을 보호했다. 백부님, 제가 도울게요. 과야, 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말을 빼앗아 달아나래도 그러느냐? 백부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혼자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양과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고 검을 휘둘렀다. 그 엄청난 기세에 금융국사와 소상자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수천의 몽골 군마가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선 채 지켜보고 있었다. 곽정은 이런 양과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어떻게든 양과와 함께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마음일 뿐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고 니마성은 갈비뼈가 부러져 통증이 극심한데도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단편을 들고 천천히 곽정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자 양과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러 막으며 곽정을 들쳐 업었다. 양과의 무공은 원래부터 금융국사에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곽정을 업고 있으니 결국 몇 초씩 만에 금륜에 맞아 왼팔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양과 주위로 굶주린 이리떼 같은 적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들어왔다. 팔에 부상을 입은 양과는 곽정을 업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몽골 군마가 기겁을 하며 좌우로 흩어졌다. 그 가운데에 한 늙은이가 절뚝거리며 마구 뛰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왼손에 쇠지팡이를 짚고 오른손에 벌겋게 달군 철추를 휘두르며 곽정과 양과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양공자 놈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 어서 도망가시오. 깜짝 놀라 바라보니 그는 바로 도화도 황약사의 제자인 대장장이 풍무풍이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라 어떻게 그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다. 풍무풍은 몽골군에게 징병되어 몽골군을 위해 병기를 만들고 있었다. 묵묵히 병기를 만들면서 그는 몽골군 1000부장 1명과 100부장 1명을 죽였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깔끔한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날도 풍무풍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니 바로 곽정과 양가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풍무풍은 얼른 큰 철추를 화로에 넣고 벌겋게 달구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휘두르며 몽골군 사이를 해치고 두 사람을 구해주러 달려온 것이다. 몽골군은 벌겋게 달구어진 철추를 보자 감히 상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하기에 급급했다. 양과는 달려오는 풍무풍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팔에 입은 상처도 잊은 채 기운차게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쉽사리 물러설 금륜국사가 아니었다. 그는 여유작작하게 금륜을 휘둘러 양과의 검과 풍무풍의 철추를 동시에 막아냈다. 그때 소상자의 곡상봉이 곽정의 등을 내리쳤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금륜국사가 황급히 양과를 막던 검을 거두고 소상자의 곡상봉을 가로막았다. 소상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륜국사의 금륜이 곽정에게 향하면 어김없이 소상자의 봉이 이를 막고 나섰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곽정은 벌써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사실 홀필열이 공을 세운 자에게 몽골 제1용사의 칭호를 내리겠다고 한 것은 군사들을 격려해 곽정을 잡게 하려던 것인데 뜻밖에도 명예에 눈이 먼 자들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다. 곽정과 양과는 풍무풍의 등장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천 명의 몽골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금륜국사와 소상자는 서로를 견제하느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니마성은 고통을 참아가며 호시탐탐 틈을 노렸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기울었다. 잠시 숨을 돌린 금륜국사가 먼저 금륜을 휘둘렀다. 양과 또한 방심하지 않고 잽싸게 되받아쳤다. 양과가 들고 있는 군자검은 철도 자를 수 있는 명검이었기에 순간 금륜이 움푹 파인 것이 보였다. 금륜국사의 눈에서 살기가 번득이더니 다시 금륜이 날아왔다. 그 기세가 실로 대단했다. 양과는 행여 곽정이 다칠까봐 몸을 돌려 피하지도 못하고 검을 뻗었다. 금륜이 살짝 기울어지더니 쉭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스쳐 지나갔다. 순간 오른팔에 통증이 느껴졌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혈관이 터졌는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빨리 지혈해야 했으나 적의 공세가 워낙 빨라 도저히 틈이 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팔에 힘이 빠졌다. 양과의 기력이 다소 처지는 걸 눈치챈 소상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훌쩍 뛰어올라 곽정의 머리를 향해 곡상봉을 내뻗고 돛가루를 발사하려 했다. 양과는 다급한 나머지 왼손을 뻗어 봉끝을 잡고 오른손에 든 장검으로 소상자를 찔렀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금륜국사가 공격한다면 양과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소상자는 허공에서 봉끝을 양과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양과가 뻗은 장검이 바로 눈앞까지 공격해 들어왔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곡상봉을 놓고 검을 피해 몸을 뒤로 젖혔다. 그러나 금륜국사는 양과의 손을 빌려 소상자를 없앤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곁눈질로 그 상황을 모두 봤으면서도 소상자를 돕지 않고 대신 풍무풍에게 일장을 휘둘렀다. 그와 동시에 손을 뻗어 곽정의 목덜미를 낚아채려 했다. 곽정을 산채로 잡을 수만 있다면 더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풍무풍은 살짝 피하면서 곽정에게 뻗은 금륜국사의 손을 지팡이로 내리쳤다. 금륜국사는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금륜을 휘둘렀다. 무기가 서로 부딪히자 풍무풍은 지팡이를 잡은 손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리고 통증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듯 숨이 막혔다. 이 틈에 국사는 즉시 곽정의 등을 향해 왼손을 뻗었다.
그러자 물러섰던 풍목풍이 괴성을 지르며 다시 금융국사의 등을 공격했다. 금융국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풍목풍의 지팡이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는 왼손에 내공을 실어 풍목풍을 완전히 처리해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순간 풍목풍의 지팡이가 붉게 달구어져 있는 게 보였다. 깜짝 놀란 금융국사는 얼른 손을 거두었지만 손바닥은 이미 지팡이에 붙어 타는 소리를 내며 살같이 떼어져 나갔다. 기겁을 한 금융국사가 손을 마구 흔들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풍목풍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금융국사를 움켜잡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뒤엉켜서 땅바닥을 뒹굴었다. 무공으로 따지자면 풍목풍은 결코 금융국사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금융국사는 손바닥을 대어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 사이 풍목풍이 목숨을 걸고 덤벼드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땅을 뒹굴며 구타를 당하던 금융국사는 점차 정신을 차렸다. 그는 화상을 입은 손바닥 통증보다 곽정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더 화가 났다. 게다가 사태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뜻밖에도 별 볼 일 없는 절름발이 노인이라는 사실에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금융국사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풍목풍을 노려보더니 오른손에 엄청난 내공을 실어 풍목풍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 일장은 상대방의 내공이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오장육부가 터질 수도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풍목풍은 금융국사의 연이은 공격에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금융국사의 몸을 껴안은 채 손을 놓지 않았다. 어찌나 단단히 껴안고 있었던지 풍목풍의 10손가락이 금융국사의 피부 깊숙이 박힐 정도였다. 풍목풍은 비록 곽정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곽정이 없으면 양양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았다. 그랬기에 그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곽정을 구하리라 작정하고 나섰다. 몽골군은 금융국사의 무공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종일관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관전만 했다. 그런데 뜻밖의 금융국사가 바닥에 쓰러져 노인에게 헤어나지 못하자 즉시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그 모습을 보며 양관은 속으로 탄식했다. 이제 끝났구나. 양관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손에 든 소상자의 곡상봉을 휘둘렀다. 그런데 봉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앞쪽에 있던 몽골군 10여 명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양과 머릿속에 독을 조심하라던 곽정의 말이 스쳐갔다. 양관은 너무나 기뻤다. 등에 곽정을 업었지만 춤이라도 추듯 몸이 가벼워졌다. 양관은 봉을 치켜들고 전진하기 시작했다. 봉을 휘두를 때마다 앞쪽에 있는 병사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그걸 보고 혼비백산한 몽골군이 독을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앞쪽에서 한 사람이 외치자 몽골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관은 이때다 싶어 휘파람을 불어 황마를 불렀다. 황마가 날듯이 달려오자 양관은 곽정을 말등에 실었다. 자신은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도저히 말을 탈 힘이 없었다. 그러나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할 위급한 상황인지라 양관은 말 엉덩이를 가볍게 때리며 어서 가라고 외쳤다. 그러나 영리한 황마는 주인이 말에 오르지 않자 차마 떠나지 못하고 길게 울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는 사이 몽골군이 다시 포위망을 좁혀왔다. 독가루의 위력이 대단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다 떨어질 게 분명했다. 양관은 황마가 떠나지 않자 마음이 급해졌다. 어서 가라니까. 양관은 봉으로 말의 엉덩이를 쳤다. 그런데 팔에 힘이 없어서인지 봉이 빗나가 그만 곽정의 다리를 치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잠시 기절해 있던 곽정이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뜬 곽정은 다급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채고 얼른 양과의 멱살을 잡아 말 위로 끌어올렸다. 주인이 말에 오르자 황마는 긴 울음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방에서 다급한 호각 소리가 울렸다. 곽정은 황마의 몸을 바싹 엎드리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자 어디선가 홍마가 번개같이 뛰어왔다. 몽골군의 말이 그 뒤를 쫓고 있었다. 홍마는 곽정을 알아보고 황마 곁에 바짝 붙었다. 황마가 비록 영리하기는 하나 홍마의 민첩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양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힘을 내어 곽정을 안은 채 홍마의 등으로 옮겨 탔다. 그때 뒤에서 금륜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관은 마음이 아팠다.
풍영감님이 결국 국사손에 당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금륜의 바람소리는 홍마를 쫓아왔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금륜이 말등에 탄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홍마의 다리를 향해 날아왔다. 양관은 검을 뒤로 휘둘러 금륜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럴 만한 기력이 없었다. 양관은 힘없이 검을 아래로 든 채 말의 다리를 지켜주려 애썼다. 홍마도 사태의 위급함을 알았는지 더욱 힘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금륜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따라오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금륜이 매우 가까워졌을 때 홍마가 죽으림을 다해 내달리자 점점 거리가 벌어졌다. 양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처참한 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결국 뒤를 따르던 황마가 금륜에 맞은 것이다. 양관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헌신한 황마가 가여워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질풍같이 내달리는 홍마는 순식간에 뒤를 쫓는 몽골군과의 간격을 크게 벌려놓았다. 백부님 괜찮으세요? 양관은 곽정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다. 호흡이 매우 거칠긴 했지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듯했다. 마음이 놓인 양관은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축 처졌다. 그는 지친 몸을 말등에 엎드렸다. 양관은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언뜻 눈앞에 또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다. 양관은 무의식 중에 장검을 휘두르며 애타게 소리쳤다. 백부님을 해치지 마. 차라리 날 죽여라. 모두 다 내 잘못이다. 날 죽여. 양관은 하늘과 땅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결국 양관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